자, 이번 시간에 특별히요, 우리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7가지 신호에 대해서, 질병의 각 단계별로 멈추는 방법에 대해서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원어책은 Before Life A New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 책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우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를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단계가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오면, 강아지들도 아프면 어때요? 누워서 음식을 갖다 디밀어도 먹으려고 합니까? 안 먹으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영어로 에너베이션, 무기력증, 에너지가 베이션, 비어있는 상태. 그때는요, 음식을 먹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식욕 촉진제를 먹으면서 계속 병을 점점 키우죠. 그래서 질병의 1단계가 바로 무기력증이고, 그 다음 단계가 계속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몸의 혈액에, 혈관에 독이 잔뜩 축적되어 있는 두 번째, 이 독혈증 상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예민한 증상으로 과민 증상, 첫 번째 과민 증상이 바로 두 번째 피버 증세, 고열 증세가 난다면, 세 번째 과민 증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이 산성 체질이 심하시고 지금 이제 체질이 바뀌고 있는 중에도, 예를 들어 힐링 파워로 요번에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예민하게 과민 증세로 설사를 하기도 하고, 고열 증세가 오기도 하고, 두드러기처럼 이 알러지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세 번째 이제 계속 진행되는 질병의 세 번째 과민 증상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계속 생기는 단계예요. 다섯 번째 궤양이 오고, 여섯 번째 이 멀티플 스켈로시스 같은 이 다발성 경화증처럼 온몸이 이제 점점 이렇게 경화돼서 이 플라그였던 상태가 점점점 석회화되면서 굳어가는 경화증의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그 전립선의 PSA 수치가 얼마다 했을 때, 아, 우리 6개월 동안 팔로우업 해봅시다. 추적 조사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전립선 절제하기 전에 좀 살펴봅시다 할 때 석회화되는 과정을 볼 때가 주로 이제 이런 단계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모든 신호들을, 6단계 신호등을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단계가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주소입니다. 바로 캔서, 이 암 상태가 되는 7가지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별마다 어떤 신호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고 길을 건너셨는지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질병이 진행되는 7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병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러한 7가지 사인을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결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 특별히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7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서도 여러분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어제 본 것처럼 암이 1년 만에 급성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쵸? 연필 심지만 이렇게 이 암이 눈에 보일만 할 때는 대개 6년 이상, 10년 이상, 예,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이나 통증과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낼 수가 있어요. 그 경고음은 더 이상 여러분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빨리 이 상태에서 변화시키세요라는 우리 몸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다시 여러분이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병드는데 가장 이 치명적으로 이 방해를 한 방해꾼이 누구냐면 바로 약물을 사용한 내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양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약 첫째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 와 함께 배우는 것이 플래시보 이펙트와 노시보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약 첫째 시간에 테리우스 같은 우리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여학생들이 다른 시간에는 자도 테리우스 같이 생긴 이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시간에는 갑자기 모범생들이 돼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군기를 딱 잡으시는데, 양약 교수님이 첫 시간에 강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약은 독약이다. 그러면서 노시보 이펙트, 플래시보 이펙트. 우리 건간호사님은 간호학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 플래시보 이펙트를 일으키고 부정적인 마음이 노시보 이펙트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약의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약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에 이 센트럴 너브 시스템 같은 중추신경계와 이 몸을 교란시키는 일에 내가 얼마나 이력을 담당해 왔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3부에서 다큐를 좀 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단계에서 내가 그 신호를 무시했는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무기력증인 상태예요. 영어로 에너베이션입니다. 자,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 에너베이션인데, 에너베이션이란 말은 에너지, 힘과 파워,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에너지에서 파생되는데, 이 에너지가 베이션 됐어요. 비어 있어요. 그래서 원기를 상실했어요. 우리 이 영문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교수님 맞습니까? 에너베이션이 에너지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력증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몸의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이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에너지가 베이션돼 있어요. 비어있는 상태예요. 에너지가 비어있기 때문에 원기를 상실해서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저만 보면 아침마다 기운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오늘 왜 안 오셨습니까? 에너베이션 상태라 못 오셨어요? 예. 근데 내가 왜 에너베이션 상태인지를 아셔야 돼요. 가뜩이나 기운이 없으신 분이 점점 더 에너베이션을 초래하는 게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개 에너베이션 상태는 과식 때문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에너베이션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아질 때 에너지가 고갈되는 에너베이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5분 지나면 이제 여기서도 에너베이션, 저기서도 에너베이션 되셔서 저를 보고 계속 꾸벅꾸벅 인사하실 거예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이 음식을 드셔도 이 에너베이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특별히 어떻게 이 재생이 되냐면, 질 좋은 수면을 잘 주무시면 잠이 뭐다? 보약이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시에서부터 2시까지는 적어도 9시부터 잠을 주무시려고 이렇게 누워 계실 때는 특별히 작은 미등도 켜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스마트폰도 최대한 멀리 두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특별히 여성이나 이 남성의 그 정자수와 난자수를 줄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핸드폰하고 친해지시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고갈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에너지를 에너베이션 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 좋은 수면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뭡니까, 이 수면을 잘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잘 분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쉬라고 하신 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의 제도를 주셨냐면 쉬라고, 일만 하지 말고 쉬라고. 자동차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망가지죠. 엑셀만 밟아대면 자동차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쉬라는 브레이크를 좀 밟으실 때예요. 네, 그래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다시 재생되고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돼서 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에너베이션, 에너지가 이 고갈되어 있다는 첫 번째 사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깔짝깔짝 되는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이 보면 이렇게 깔짝깔짝 될 때 이게 한번 군밤 먹이죠. 자, 이렇게 깔짝깔짝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에너베이션 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에너베이션 상태에서는 이런 증세가 옵니다. 낮에는 몸의 움직임이 둔해서 둥둥둥둥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거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강시처럼 멍해가지고 멘붕 와 있는 상태 같은 거. 그래서 낮에는 몸의 움직임이 둔하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밤에는 또 잠이 안 와서 몸을 계속 뒤척이고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될 만큼 제대로 질 좋은 수면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유 없이 그냥 노처녀 히스테리 하듯이 히스테리컬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음식도 먹기 싫어서 깔짝깔짝대면서 식욕부진 상태를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동원되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힘이 없으면 마른 분들은 자꾸 드시려고 해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꽉 찼어요. 내장 지방이. 그래서 마른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내장 비만이 있어요.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 마르신 분들 다 제가 보면 아하 29년째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마른 분들은 내장 지방이 꽉 차 있구나. 예, 말라서 살찌려고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자꾸 드시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에너지가 점점 에너베이션 돼요. 고갈이 돼요. 그래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말라요. 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우리가 하루 사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은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드시면 에너지가 점점 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에너베이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작은 에너지로 즉각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져요.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 이 에너베이션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베이션 돼 있으니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음식을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아무리 갖다가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아프면 먹어야 산다. 먹는 게 보약이야 이러고 계속 먹어대니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몸에 독소가 쌓여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아프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소화시키는 데 쓰는 에너지 대신에 치료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 질병의 첫 번째 증상이에요. 몸에 병이 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자가치유할 수 있도록 식욕부진 증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일 때 여러분들이 입맛이 없어. 이것도 입맛이 없고 저것도 입맛이 없어. 그래서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뭐냐면 식욕촉진제예요. 예,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질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너베이션 상태가 돼서 에너지가 고갈돼서 이제 식욕부진 증세가 왔는데 여기서 그 단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럴 때는 물만 먹고 잘 쉬기만 해줘도 예, 그리고 단당류인 과일 같은 거를 드시면서 영양 흡수를 잘 하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식욕촉진제나 타이레놀 이런 것들로 빨리 진정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진행되는 단계가 바로 탁시미아, 독혈증. 우리 몸이 독소가 꽉 차게 돼요. 왜냐하면 몸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다 빼버려야 되는데 이 미처 제거되지 못한 이 남아있는 독소들이 혈관이나 림프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 침투하면 우리 몸은 이 독소를 몸 밖으로 빨리 내보내라고 신호가 오는 것이 바로 피버 증세예요. 열이 나요. 몸에 자꾸 열이 나면서 불덩이가 돼요. 사실 이 고열 증세는 빨리 타이레놀로 이걸로 진정시키라고 열을 내리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빨리 밖으로 내보내세요. 가장 좋은 해열제는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에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타이레놀로 여러분들이 억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스스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뭐냐면 몸에서 열이 나도록 이제 피버 증세가 옵니다. 사실 고열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에요. 몸속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즉각적으로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립니다. 가능한 열을 빨리 많이 높여서 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뱉어내세요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 이 뇌 시상하부에 의해서 자꾸 고열 증세를 내면서 몸속에 있는 세균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으로 계속 해열작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열의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다. Fever still a mystery? 정말 고열은 아직도 미스테리야?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자에게 발생하는 고열은
우리 의학계가 수세기에 걸쳐 풀지 못한 주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뭘까요? 영양의학도들은 알아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하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체가 매 순간마다 작동하는 이 온도 조절 장치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온도 조절 장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에 열이 나면 그 신호를 잘못 이해해요. 빨리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몸에서 열이 나는 증세는 우리의 치료 기능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이 심하다면 질병의 2단계에 도입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2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심한 이 질병의 길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고열 증세가 난다고 해서 무엇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고열이 난다고 해서 약을 먹으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놀라셔요. 처음에 의료인들이 저희 집에 종종 오시면 많이 놀라십니다. 한국의 항생제 양을 보면 기절들 하세요.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생제의 원어는 엔티바이오틱입니다. 엔티바이오틱의 뜻은 뭐냐면 바이오틱, 생명에 엔티한다,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계속 저항하게 만드는 약이 바로 항생제예요. 이런 생명에 반대되는 약물이 여러분 몸속에 계속적으로 투여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고열이 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과일이나 단당류를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면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해열제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침대에 문을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두는 곳에 누워서 여러분들이 뭐 한 반나절 정도, 너무 심하면 한 달 정도 주무시면 그 다음날 깨끗하게 나서요. 그런데 항생제로 계속 이 엔티바이오틱을 하시게 되면 계속 여러분의 생명력은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은 뭐냐면 여러분의 몸은 휴식을 취하세요, 물을 드세요, 잠을 좀 주무세요 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찔리네요. 잠을 좀 주무세요 해서 쉬세요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열에 대한 사인을, 신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대한 신호등을 지금 감지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고열이 난다, 몸에서 빨간불이 켜진다, 그러면 이제 항생제 먹으라는 신호죠? 예, 그때는 뭐 하라는 신호? 쉬라는 신호. 근데 여기 와 있는데도 여러분은 이 방에 들어가시면 이 컴퓨터로 지금 두 가지 잡을 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바빠, 밖에 계실 때보다. 이러면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생명력을 다시 복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2단계를 패스하셔야 되는데 이 단계를 또 해열제로, 뭡니까? 항생제로, 그래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으로 계속 눌러놓으시면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 보시면요, 항암 작용이 높은 그 어떤 치료제들을 드시면 설사를 쫙쫙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아직 내 몸에 있는 세균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증 에너베이션 상태에서 식욕부진이 오는 것과 또 독혈증, 몸의 탁시미아,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오는 이 피버, 고열 증세가 있을 때는 뭐 하라는 신호? 쉬라는 신호. 잘 쉬세요. 그리고 물 드세요. 이런 신호입니다.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하시고 타이레놀로 또 아스피린으로 계속 억제하고 직장에 이제 꾸역꾸역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시면 3단계가 진행이 돼요. 자, 과민 증상은 훨씬 더 두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3단계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다이알리아, 설사 증세가 쫙쫙 쏟으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설사하시면 왜 관장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쫙쫙 쏟아내는데 뭐 관장할 필요가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장과 방광을 완전히 비워내면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왜 막스 거슨 박사가 많은 대장암 환자를 비롯한 많은 중증암 환자를
항암도 방사선도 수술도 독한 약물 없이 대장 청소만으로도 암 환자들을 치료했냐면 질병의 첫 관문이 대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5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 그리고도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꼭 영화 제목 같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뭘 하셔야 되냐면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장 이 대표적인 과민 증상이 설사인데 요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대장이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면 우리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완전히 처분하게 되면 여러분이 대장이 건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용종이 선종이 되고 선종이 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이 튼튼하면 마치 질병의 관문인 간이 튼튼한 것처럼 그렇게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몸속에 독소가 얼마 정도 숨어 있다고 해도 이뇨작용을 통해서 소변으로 그래서 물을 자꾸 드시면요 신장이 계속 걸러내요. 여과시켜요. 독소들을, 세균을, 바이러스를 계속 걸러내고 신장에서 필트레이션을 잘해주면 간에서 또 뭘 잘해줘요? 해독을 해줘요. 그래서 간에서 디톡스가 잘 되니까 병이 이제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이 질병의 5단계 가운데 처음에 대장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기생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요산 수치나 단백뇨나 빌리루빈 수치를 잡기 위해서 신장 청소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간에서 이 지방간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지방간이 간경화 간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서 질병의 관문이 안전하도록 보호해주는 간 청소를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3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단계에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뇨작용이 잘 돼야 돼요. 소변이 말려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잘 되는가? 신장 기능이 좋으시면 이뇨작용이 잘 되겠죠. 그리고 대변이 잘 처리하는 방법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자, 보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 몸에 지금 병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변비에서부터 알 수 있어요. 르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이 줄줄 새는 증세가 오면 변비가 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변비와 설사가 교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판단하시냐면 내 몸의 소변 작용이 이뇨 작용이 제대로 되는지 내 몸의 배변 작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잘 체크하세요. 이것만큼 확실한 이 과민 증세를 잡는 처리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배변 작용을 원활하게 처리하는가. 그래서 현대인들의 모든 유방암, 자궁암, 폐암, 당뇨병 모든 병의 원인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배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단계가 대장 청소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증세는 과민 증상, 질병의 세 번째 이 단계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설사예요. 설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 오셔서 해독식 하니까 오시는 분들 다 보면 우리 최 선생님 아시죠? 계속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리에 두드러기가 나네요. 여기에 두드러기가 막 올라와요. 자, 이게 대표적인 독소가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 사인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은 호전 반응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는 좀 아세요. 아, 몸에서 지금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알러지 리액션처럼 이렇게 가렵고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이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걸 또 여러분이 항히스타민제로 또 가렵다고 또 이 연고를 발라서 눌러대면 그 다음에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뭐 뼈드락지가 났네, 뭐가 가렵네 하면 다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피부과 가시죠.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를 쓰셔서 가려움증을 눌러내시죠. 그러니까 독소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더 깊이 침투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독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일반적인 과민 증상의 기본적인 사인이 가려움증이라는 거예요. 피부에 알러지 리액션처럼 두드러기처럼 막 가려워요. 그래서 암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은 해독식을 할 때 오시면 대상포진처럼 막 다 튀어나와요. 그냥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스포처럼 다 나와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왔나 하시는데 이게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이건 대상포진이 아니라 의학적인 소견으로 볼 때는 꼭 대상포진처럼 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이 아니라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항암 방사선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이 대상포진처럼 몸의 이 염증 상태가 많이 밖으로 배출을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삼중 음성 그 유방암 환자들이 농이 줄줄 새듯이 대상포진처럼 몸에서 이렇게 농이 주주주줄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대표적으로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면 이렇게 가려운 증세는 독소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증세이구나. 왜? 무려 40억 개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자 독소 배출 기관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어느 한쪽이 가렵다면 독소가 그 가려운 쪽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 림프 부종이 왜 생기는지를 다 아셔야 돼요. 림프 부종이 왜 생기는지 오늘 꼭 아셔야 되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움증이 있다고 자꾸 스테로이드나 이 항히스타민제를 쓰시는 것에 대한 이 위험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잘 인지하셔도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드름이 나거나 피부에 습진이나 트러블이 있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그리고 특별히 5단계 해독을 하시면서 몸 밖으로 지금 막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다 튀어나오는 거는 뭐다? 산에 가서 뭐에 물려서 그런 거다? 예, 대상포진이다? 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그 신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과민 증상은 뭐냐면, 특별히 위암 환자, 담도암 환자, 식도암 환자들은요,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세가 오기도 해요. 울렁울렁대고 속이 미어 먹은 것처럼 미식미식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껍거나, 그리고 이제 이게 짜증, 눈물 콧물이 막 줄줄줄줄 새요. 예, 그리고 가끔 흥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누구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누가 댓글에 내가 노처녀인데 보태준 거 있냐고 막 그러신 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현에 의하면 노처녀 히스테리 같다고 하는 것처럼, 예, 우리 피곤한데 커피 마시면 이 카페인이 처음에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중추신경계로 교란시켜요. 그래서 자꾸 짜증 나고 히스테리컬해져요. 단 음식 먹고 나면 조금 지나면, 먹을 땐 좋았는데 예, 조금 지나면 자꾸 히스테리컬해지는 이유가 그 독소에 의해서 그래요. 미네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예, 설탕은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계속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별명이 뭐다? 회도.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암 환자들이 왜 당분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민 반응의 세 번째 증세가, 몸에 독소가 가득 차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센시티브해져. 톡 건드리고 하면 확 터져요. 폭발해요. 그죠? 이건 지금 온몸에 독소가 가득 차 있는데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사인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자꾸 예민하고 히스테리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빨리 쉬라는 신호예요. 예, 그러면 엄마들이 짜증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짜증내면 야, 너 빨리 가서 잠이나 자. 이러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민 반응이 올 때, 그때 예, don't worry, be happy해지시려면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라는 사인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과민하시면요, 이 걱정, 근심, 잠을 잘 못 자고 이러면 자꾸 살이 쪄요.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도 이 건강을 잃은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젖산, 피루부산이 계속 이 피하지방에, 내장지방에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것은 온 몸의 기능이 에너베이션으로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몸에 독소가 쌓여가고 있다는 증세로 이해하시면 돼요.